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바로 담 하나 너머에 있는데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의 기침 소리가 담 너머로 들려옵니다. 밤마다 콜록콜록 가늘고 약한 기침 소리. 달려가고 싶습니다. 안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서면 하인들이 가로막습니다. 쫓겨난 년이 감히 여기를 또 왔느냐. 여기 종가에서 쫓겨난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을 잃고 딸마저 빼앗겼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고구마를 굽는 솜씨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마 한 소쿠리가 어떻게 종가의 대문을 열었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실룩이들 안녕하세요. 조선야담 실룩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상도 안동 고을 가을 들녘에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벼 이삭이 출렁이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감나무에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논두렁에서는 메뚜기가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풍요로운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터 구석에 쪼그려 앉은 여자에게는 가을이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복례 28 안동 이씨 종가의 며느리였던 여자. 아니, 였더니 맞겠습니다. 석 달 전에 쫓겨났으니까요. 복례는 장터 한쪽에 작은 화덕을 놓고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 고구마를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며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고 달큰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고구마 굽는 냄새는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구마 사시오. 갓 구운 고구마, 속이 노랗고 달콤합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종가 며느리답게 또렷하고 반듯한 말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장터에서 고구마를 팔며 목소리에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엽전 한 입. 그것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석 달 전 복례는 안동에서 가장 큰 종가의 며느리였습니다. 이씨 종가. 안동고을에서 이씨 종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대가 벼슬을 한 집안이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곳간이 5채, 논이 100마지기, 종이 15. 안동에서 손꼽히는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복례는 18배 이 종가의 맏며느리로 시집왔습니다. 남편 이도현은 과거 준비를 하는 선비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눈이 맑았습니다. 말이 적었지만 웃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례는 종가의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살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며느리가 살림을 알아서 하길 바랐습니다. 복례는 잘했습니다. 종의 밥을 챙기고 곳간을 관리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러다 덕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윤 씨는 손녀를 안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덕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복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덕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습니다. 몸이 작고 자주 아팠습니다.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콜록콜록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밤마다 방을 울렸습니다. 저 아이는 왜 맨날 아프냐? 며느리가 제대로 안 먹이는 게지. 윤 씨의 말에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 돌보겠습니다. 내가 뭘 더 한단 말이냐. 살림도 엉망인 년이. 엉망이 아니었습니다.
복례가 맡은 뒤로 곳간의 쌀이 줄지 않고 종들의 불평이 없어지고 제사가 탈 없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못하면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드문 일이겠습니까? 그러던 중 남편 이도현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가을 장마가 길었던 해였습니다. 이도현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몸이 불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면 화로에 손을 대는 것 같았습니다. 열이 3일을 넘기고 닷새를 넘기고 1회를 넘겼습니다. 복례는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히고 미음을 떠먹이고 약을 다렸습니다. 쓴 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 눈 떠봐요. 덕이가 아빠를 부르고 있어요. 이도현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례야, 덕이를 부탁한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죽었습니다. 복례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남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덕이가 옆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일어나.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복례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조문객을 접대하고 상차림을 하고 덕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시어머니 윤 씨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며느리, 밥이 왜 이렇게 짜냐? 평소와 같은 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싱겁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밥이 너무 싱겁다. 간도 못 맞추냐? 복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는 짜다 하고 오늘은 싱겁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빨래였습니다. 빨래가 덜 말랐다. 너무 바랬다. 풀이 안 먹었다. 매일 다른 핑계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며느리에게 불만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없어지자 윤 씨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윤 씨의 공격은 살림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며느리, 곳간 열쇠를 내놓아라. 복례가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제사에 쓸 곡식 준비가 아직. 내가 알아서 뭘 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직접 한다. 복례의 손에서 열쇠가 빠져나갔습니다. 달그락, 쇠가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열쇠와 함께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윤 씨가 살림을 직접 맡았습니다. 하지만 살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곳간의 쌀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쌀 10섬이 사라졌습니다. 윤 씨가 친정에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마님이 쌀을 친정에 보내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곳간이 비지. 우리 밥도 줄었잖아.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의 방향은 윤 씨가 바꾸었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빼돌렸다. 내가 맡고 보니 곳간이 텅 비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윤 씨 자신이 빼돌린 것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소문은 장터로, 골목으로, 술집으로 퍼졌습니다. 안동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씨 종가 며느리가 살림을 빼돌렸다더라. 에이, 과부가 되니까 본색이 나오는 게지. 쯧쯧,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며느리는
이 고을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유교의 법도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윤 씨가 복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니. 오늘부로 이 집을 나가거라. 복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살림을 빼돌린 년을 더 두고 볼 수 없다. 나가. 저는 한 푼도 빼돌린 적이 없습니다. 복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갈 때 덕이는 두고 가라. 이 집안의 핏줄이니까. 복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덕이를 두고 가라고요? 내 손녀다. 내가 데려갈 수 없어. 복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내쫓으시더라도 덕이는 아직 7이에요. 엄마가 필요한 나이예요. 윤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요 없다. 나가. 하인둘이 복례의 팔을 잡고 대문 밖으로 밀었습니다. 복례가 문지방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나무에 찍혀 피가 났습니다. 손톱이 갈라졌습니다. 더 가. 복례가 소리쳤습니다. 대문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 가늘고 높은 울음소리. 7살 아이의 울음소리. 복례의 가슴에 칼을 꽂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쿵. 대문이 닫혔습니다. 복례는 닫힌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탁.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덕아.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그날부터 복례는 장터에서 고구마를 팔았습니다. 종가에서 나올 때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던 옷뿐이었습니다. 신발도 없었습니다. 맨발로 장터를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돌에 쓸려 피가 났습니다. 장터의 자갈밭을 지날 때마다 뒤꿈치가 벗겨져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첫날 밤 복례는 장터 뒤편 처마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등이 돌에 닿을 때마다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옷자락이 펄럭거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덕아.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중얼거리며 밤을 보냈습니다. 장터 국밥집 주인이 불쌍히 여겨 밥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니 눈물이 났습니다. 국물의 짠맛과 눈물의 짠맛이 뒤섞였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종가 며느리였는데 이게 뭐고. 국밥집 주인이 혀를 찼습니다. 복례는 장터 뒤편에서 고구마 밭을 일구는 사람에게서 고구마 한 소쿠리를 외상으로 받았습니다. 작은 화덕을 만들고 숯을 피우고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복례의 고구마는 달았습니다. 종가에서 살림을 할 때 배운 솜씨였습니다. 숯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고구마를 여러 번 뒤집고 껍질이 살짝 탈 때까지 인내하면 속이 꿀처럼 녹았습니다. 반으로 가르면 노란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달큰한 냄새가 장터 한쪽을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종가에서 살림 빼돌린 년 이 파는 고구마를 누가 사겠습니까? 복례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없는 날이 사나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그 고구마 하나만. 지나가던 보부상이 냄새에 이끌려왔습니다. 한 개를 사서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야, 이거 제대로 달구먼. 그 보부상이 2개를 더 사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3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5명.
달큰한 냄새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에 고구마 10개를 팔면 보리밥 한 끼와 숯 한 봉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복내는 밤마다 종가 담장 밑에 갔습니다. 담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콜록. 덕이의 기침 소리. 밤이 깊어질수록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가늘고 약한 기침. 작은 가슴이 들썩거리는 소리. 기침을 하다 우는 소리. 그리고 다시 기침. 복내는 담장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돌담이 등에 닿았습니다. 가을 밤바람이 살을 애듯 불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복내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아, 엄마 여기 있어. 소리가 담을 넘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내는 매일 밤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복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루는 종가 대문에 찾아갔습니다. 덕이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인이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분부요. 쫓겨난 년은 문 앞에도 오지 마라 하셨소. 아이가 아파요. 기침 소리가 밤마다 들려요.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돌아가시오. 복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문 앞 돌바닥에 무릎이 찍혔습니다. 쿵. 통증이 올라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번만. 얼굴만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인이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쿵. 복내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종가 뒤편 개울가에서 약초를 캐는 노인이 복내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등이 굽었지만 눈이 맑았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등에 약초 보따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약초 특유의 쓰고 향긋한 냄새가 노인의 옷에서 풍겼습니다. 자네가 복내인가? 복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오진사라 하네. 윤 씨의 오라버니지. 복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라버니. 복내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친정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오라버니라고요? 오진사가 개울가 바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게. 서서 이야기하기엔 긴 이야기야. 복내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진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내 아우 윤 씨가 자네를 내쫓은 것은 알고 있네. 안동까지 소문이 다 돌았어. 예. 자네가 살림을 빼돌렸다는 소문도 들었네. 복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 푼도 알아. 자네가 빼돌리지 않았다는 것쯤은 안다. 복내가 눈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오진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윤 씨를 몇십 년을 봤는데 모르겠는가. 저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 버릇이 있었어. 그때는 과일 하나, 떡 한 조각이었지만 이제는 곶간 하나, 살림 전체가 된 거야. 여러분, 참으로 신통한 일이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친오라버니가 복내의 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진사는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면 윤 씨가 오히려 더 막을 거야. 오라버니가 쫓겨난 며느리 편을 든다고 소문이 나면 윤 씨의 자존심이 상해서 더 독해지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진사가 복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내, 자네 고구마를 잘 굽는다고? 네, 고구마요? 장터에서 소문이 나더군. 복내의 고구마가 꿀처럼 달다고. 복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오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야. 그게 열쇠가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름 뒤에 종가에서 시제가 있네. 마을 어른들이 다 모이는 자리야. 윤 씨가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윤 씨는 음식 솜씨가 없어. 종가 살림을 자네가 다 했으니까. 복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제라면 제사 음식을. 그래. 자네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 가져가는 거야. 윤 씨가 제대로 못 만든 음식과 자네가 만든 음식을 마을 어른들이 비교하게 되면 누가 진짜 살림꾼인지 드러나겠지. 하지만 윤 씨 어머니가 저를 드리겠습니까? 오 진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내 역할이 있네. 내가 시제에 참석하면서 자네 음식을 가져갈 구실을 만들겠네. 복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오 진사님, 저는 음식보다 덕이가 걱정됩니다. 아이의 기침이 밤마다 심해지고 있어요. 오 진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종가에 다녀왔는데 그 아이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더군. 윤 씨가 손녀한테 관심이 없어. 복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 아이가 굶고 있다고요? 굶는 것까진 아니지만 종들이 알아서 밥을 주는 정도야. 어미가 챙기는 것과는 다르지. 복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덕이를 꺼내야 합니다. 시제 전에라도. 오진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성급하면 안 돼. 지금 억지로 데려가면 관아에 끌려가네. 자네는 쫓겨난 며느리고 윤 씨는 종가의 시어머니야. 법이 윤 씨 편이야. 그러면 덕이가 아픈 채로 그냥 두라는 겁니까? 아니,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오진사가 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약초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쓰고 매운 냄새. 이 약초를 고구마에 섞어 구워. 기침에 좋은 도라지와 맹문동이야. 고구마에 넣으면 쓴맛이 줄어. 이걸 종가에 가져다 줄 방법을 만들어 보자고. 복례가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사님. 고마워할 것 없네. 내 조카 손녀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날 밤 복례는 약초를 넣은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화덕에 숯을 피우고 고구마를 올리고 약초를 으깨어 고구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숯불의 열기가 얼굴을 달궜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턱 아래로 흘렀습니다. 불빛이 복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덕아, 엄마가 만든 고구마야. 이것만 먹으면 기침이 날 거야. 고구마가 익어갈수록 달큰한 냄새와 약초 냄새가 뒤섞여 독특한 향이 났습니다. 반으로 가르니 속이 진한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복례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약초의 쌉쌀한 뒷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이 정도면 덕이가 먹을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공례는 약초 고구마를 소쿠리에 담아 종가 뒷담으로 갔습니다. 뒷담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담장 밑에 물이 빠지도록 뚫어놓은 배수구. 어른은 통과할 수 없지만 고구마 하나는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복례가 구멍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새벽 이슬이 풀잎에 맺혀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덕아.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덕아, 엄마야. 잠시 후 담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박사박. 작은 발소리. 엄마. 가느다란 목소리. 덕이었습니다.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덕아, 여기야. 담 밑에 구멍 보이지? 응. 보여. 여기에 고구마 넣어줄게. 약이 들어있어. 먹으면 기침이 날 거야. 복례가 고구마를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작은 손이 고구마를 가져갔습니다. 엄마, 따뜻해. 응.
갓 구운 거야. 천천히 먹어. 담 너머에서 오물오물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달아. 진짜 달아. 복내가 담장에 이마를 기대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다 먹으면 들어가. 들키면 안 돼. 엄마, 언제 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참아. 약속이야? 약속이야. 작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내는 담장 밑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아침 이슬이 젖었습니다. 여러분,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아이의 손에 고구마 하나 쥐어주는 것이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복내는 종가 뒷담으로 갔습니다. 고구마를 구멍에 밀어 넣으면 덕이가 가져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야? 약초 고구마야. 어제보다 더 달게 구웠어. 엄마, 기침이 좀 나았어. 복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흘째, 닷새째, 일회째. 덕이의 기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물오물 먹는 소리가 점점 씩씩해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열흘째 되는 날, 일이 터졌습니다. 종가의 하인이 덕이가 새벽에 뒷마당에 나가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인이 윤 씨에게 알렸습니다. 마님, 아이가 매일 새벽에 뒷담으로 갑니다. 담 밖에서 누가 먹을 것을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쫓겨난 년이 감히. 윤 씨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뒷담 구멍을 막아라. 그리고 덕이를 안채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날 새벽 공례가 뒷담에 갔을 때 구멍이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덕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덕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구멍을 막은 돌을 손으로 파내려 했습니다. 손톱이 돌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복례는 담장을 두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쿵. 내 아이를 내놔요. 제발.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손등이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손의 고통을 삼켜버렸습니다. 복례는 담장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마를 돌담에 기대고 울었습니다. 차가운 돌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돌 위로 흘러줄기를 만들었습니다. 덕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새벽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풀잎에 이슬이 무릎을 적셨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복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담 너머는 고요했습니다. 덕이의 기침 소리도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채 깊은 곳으로 옮겨진 것일까요? 아니면 울다 지쳐 잠든 것일까요? 포기할까? 약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그냥 이 마을을 떠날까? 다른 고을에 가서 새로 시작할까?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어머니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담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콜록. 작은 기침 한 번. 덕이의 기침이었습니다. 복례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덕이를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포기하면 저 아이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복례는 피 묻은 손을 내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제다. 시제 때 반드시. 복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손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미의 마음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어미의 힘입니다. 보름이 다가왔습니다. 오진사가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복례, 시제 준비는 되었는가?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제 음식을 준비할 돈이 없었습니다. 고구마를 팔아 모은 돈으로는 쌀가루와 팥, 기름을 사기에도 빠듯했습니다. 복례는 나흘 동안 장터에서 고구마를 2배로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고구마를 굽고 밤 10시까지 장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숯불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는 화상 자국이 늘었습니다. 숯을 집다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피부가 벗겨지며 물집이 잡혔습니다. 나흘 만에 쌀가루 1말, 팥서되, 기름 1병, 콩가루 1되를 샀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자지 않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첫날 밤 떡을 빚었습니다. 쌀가루를 체에 내렸습니다. 고운 가루가 보자기 위에 눈처럼 쌓였습니다. 물을 조금씩 넣으며 반죽했습니다. 손바닥에 반죽이 달라붙었습니다. 물집 위로 반죽이 눌릴 때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가의 떡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반죽을 100번 치면 떡이 찰기가 돈다. 복례는 반죽을 100번 쳤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01번, 102번, 100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덕이를 위한 떡이야. 시제에서 어른들이 이 맛을 보면 내가 살림을 제대로 했다는 걸 알 거야. 반죽을 콩고물에 묻히고 모양을 잡고 시루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쌀 냄새와 콩 냄새가 뒤섞여 구수한 향이 장터 뒤편을 감쌌습니다. 둘째 밤, 전을 부쳤습니다. 고구마를 얇게 저미는데 칼이 무뎌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칼날에 베었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복례는 옷자락으로 피를 닦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기름을 두른 번철 위에 고구마를 올렸습니다. 치 하는 소리와 함께 기름이 튀었습니다. 뜨거운 기름 방울이 손등에 튀어 화끈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전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바삭한 것과 부드러운 속. 한 장 한 장 정성을 들여 붙였습니다. 30장을 붙이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셋째 밤, 정과와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고구마를 꿀에 졸여 정과를 만들었습니다. 약한 불에 오래 졸여야 투명해지는데 불이 조금이라도 세면 타버렸습니다. 복례는 화덕 앞에 앉아 한 시진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닦지도 못했습니다. 송편은 고구마와 팥소를 빚어 찼습니다. 작고 예쁜 모양으로 종가에서 배운 솜씨 그대로 반달 모양의 송편을 하나하나 빚을 때마다 덕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덕아, 엄마가 이기면 너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잠을 못 자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종가에서 갈고 닦은 솜씨가 손에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소쿠리 셋에 담았습니다.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복례의 손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숯불에 대어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말라 붉은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진사가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전을 한 입 베어 물고 정과를 하나 집어먹고 떡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면 된다. 오진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례,
자네의 손에는 10년의 정성이 들어있구먼. 시제 날이 밝았습니다. 이씨 종가의 마을 어른 20명이 모였습니다. 문중의 어르신들, 이웃 양반댁 주인들, 고을의 유지들. 안동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윤 씨가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떡은 설익어서 가운데가 덜 익었습니다. 칼로 자르면 반죽이 끈적거렸습니다. 저는 기름이 너무 많아 느끼했습니다. 손으로 집으면 기름이 줄줄 흘러 손가락을 적셨습니다. 나물은 간이 안 맞아 짜거나 싱거웠습니다. 밥은 질어서 숟가락에 달라붙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이것이 이씨 종가의 제사 음식인가?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작년 시제 때는 음식이 일품이었지. 그때는 며느리가 했으니까. 어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 씨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빼돌리고 나가서 종들이 제대로 못해서 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때 오진사가 나섰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제가 따로 준비해온 음식이 있습니다. 오진사가 밖에서 소쿠리 셋을 들여왔습니다. 복례가 사흘 밤낮을 자지 않고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보자기를 벗기자 달큰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팥 냄새, 그리고 갓 쪄낸 떡의 구수한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코가 꿈틀거렸습니다. 침이 고였습니다. 고구마전은 바삭바삭하면서도 속이 부드러웠습니다. 고구마 송편은 반으로 가르면 달큰한 팥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과는 꿀처럼 투명하게 빛나며 쫄깃한 식감으로 혀를 감쌌습니다. 떡은 쌀가루가 곱게 빻아져 씹으면 찰기가 돌았습니다. 윤 씨가 만든 음식과 복례가 만든 음식이 나란히 놓이니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이오? 오진사가 말했습니다. 이 종가에서 10년 동안 살림을 해온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윤 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오라버니, 설마. 어른들이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전을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이씨 종가의 맛이지. 내가 30년 전 이 종가에서 먹었던 그 맛이야. 다른 어른이 떡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대체 누가 만든 것이오? 오진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례가 마루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 물집이 잡힌 손. 하지만 눈은 똑바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종가의 전 며느리, 복례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라버니, 쫓겨난 년을 왜 데려왔습니까? 오진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 씨야, 여기 어른들 앞에서 한 가지만 묻겠다. 뭘 묻겠다는 겁니까? 곳간의 쌀이 줄어든 것이 정말 며느리 탓이었느냐? 윤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연하지. 며느리가 빼돌린 거야. 오진사가 품에서 작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낡고 때가 묻은 장부였습니다. 이것은 이 종가의 살림 장부야. 복례가 며느리였을 때 매일 기록한 것이지. 곳간의 쌀, 곡식, 포모. 하나하나 다 적혀 있어.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디서? 복례가 쫓겨날 때 방 아래에 숨겨둔 것을 내가 찾았네. 그리고 여기에 적힌 숫자와 윤 씨 내가 맡은 뒤에 곳간 숫자를 비교해 봤더니 오진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복례가 맡을 때는 쌀이 100섬이었네. 윤 씨 내가 맡은 석 달 뒤에는 60섬.
40섬이 어디로 갔느냐?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40섬이면 엄청난 양이지. 윤 씨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그건 올해 농사가 안 좋아서. 농사는 아직 추수 전이야. 곳간의 쌀은 작년 것이고. 윤 씨야, 내가 친정에 보낸 쌀이 40섬이지. 윤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오 진사가 어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살림을 빼돌린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아이까지 빼앗은 것입니다. 마을 어른들의 시선이 윤 씨에게 모였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 씨, 할 말이 있는가? 윤 씨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방바닥에 두 무릎이 닿았습니다. 종가의 시어머니.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여자가 마루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얼굴이 햇빛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콧물이 흘러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죽고 나니 모든 게 며느리 탓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며느리가 잘하는 것이 아들 덕이라 생각했는데 아들이 없으니 며느리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살림을 빼돌린 것은 친정에 보낸 것입니다. 아들 없이 살려면 친정을 의지해야 한다고. 윤 씨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종가의 시어머니가 안동에서 가장 높은 여자가 마을 어른 20명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숨을 쉬는 사람, 혀를 차는 사람,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 여러분, 이를 어찌 봐야 합니까?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두려움이 탐욕으로 변한 것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친정에 매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며느리와 손녀를 해쳤으니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말했습니다. 윤 씨는 종가의 살림을 내려놓아라. 복례가 다시 종가의 살림을 맡도록 하라. 그리고 아이를 어미에게 돌려보내라. 윤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덕이를 데려와라. 하인이 안채에서 덕이를 데려왔습니다. 7살 소녀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볼이 더 빠져 있었습니다. 옷이 허름해졌고 맨발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고구마 덕분이었습니다. 덕이가 복례를 보았습니다. 한순간 멈추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덕이가 복례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다리가 마루를 통통통 울렸습니다. 복례가 무릎으로 기어가듯 달려가 덕이를 안았습니다. 두 팔로 꽉 안았습니다. 덕아. 아이의 작은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복례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종가 마당의 흙냄새가 났습니다. 복례가 덕이를 조금 떼어놓고 얼굴을 살폈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아이의 뺨을 쓸었습니다. 많이 야윈네. 밥은 제대로 먹었어. 하인이 밥 줬는데 엄마가 해준 밥이 더 맛있어.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고구마 맛있었어. 매일 새벽에 기다렸어요. 담 밑에서 고구마 냄새 나면 엄마가 온 줄 알았어. 그래, 다행이야. 엄마, 근데 구멍을 막아서 못 받았어. 그래서 많이 울었어. 복례가 덕이를 다시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더 빨리 못 와서. 덕이가 복례의 뺨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같이 있잖아. 복례가 덕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듯이.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복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마루에 있던 어른들이 하나둘 코를 훌쩍였습니다. 오진사가 구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윤 씨도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례는 이씨 종가의 살림을 다시 맡았습니다. 곳간에 쌀이 차고 종들의 밥이 넉넉해지고 제사가 탈 없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종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역시 복례가 있어야 이씨 종가지. 덕이는 10살이 되어 제법 건강해졌습니다. 기침이 사라지고 볼에 살이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고구마를 굽는 것이 덕이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종가의 고구마는 안동장터에서 가장 유명한 간식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안채 한 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복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올렸습니다. 처음 3달 동안 윤 씨는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엎어진 밥이 방바닥에 흩어지고 국물이 마루로 흘렀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치우고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넉 달째 되자 윤 씨가 밥상을 받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윤 씨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덕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윤 씨가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고구마 하나 줄 수 있느냐? 복례가 갓 구운 고구마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달큰한 냄새가 방을 채웠습니다. 윤 씨가 두 손으로 고구마를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한참을 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복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어머니. 윤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덕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고구마 맛있어요? 엄마가 구운 거예요. 윤 씨가 덕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녀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맛있구나. 복례가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었습니다. 오진사가 담밖에서 곰방대를 물고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성은 거짓을 이깁니다. 고구마 한 소쿠리에 담긴 어미의 마음은 종가의 높은 담도, 시어머니의 굳은 마음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